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이란이 어제 대대적인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끝났다면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한다고 경고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90군데 목표물을 공습하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미군 자산을 겨냥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역에 밤샘 공습을 단행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이란이 협상하자고 연락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의 말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휴전 파기 선언이 진심일까요? 허세일까요? 이것으로써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끝일까요?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키 나토 정상회의에서 카타르가 선물한 신형 에어포스 1을 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전에 타던 전용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기 위해 꼭 이겨야 할 메인주의 민주당 상원 후보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강간 혐의 때문인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마저 경선 포기를 촉구하자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보는 분석이 설득력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 혐의로 배상 판결을 받은 $500만 즉시 피해 여성인 이진 캐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에 즉시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양극화된 정상회담을 버텨내서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안도했고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웃을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한 말, 보인 모습과 카메라 뒤에서의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이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먼저 이제 미국이 이란의 민간용으로 쓰고 있는 핵시설 인근을 타격을 한 뒤에 그 시설을 포함을 해서 인근을 포함해서 한 90군데를 타격을 했습니다. 군사 표적이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표적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끝났다. 오늘 밤에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의 일이고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상업용 선박 그리고 무고한 죄 없는 선원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외무부는요. 전쟁 범죄다. 그것도 중요한 전쟁 범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미국 행정부를 아주 사악하다, 정신병자다. 이건 미국과 똑같은 말을 돌려주는 거죠. 보통 때는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국가가 미국, 자본주의, 제국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늘 하던 얘기인데 이란이 미국을 정신병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한 얘기잖아요. 쿠다. 정말 뻐꾸기 같아. 미쳤어. 맛이 갔어. 그 얘기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테헤란으로 연결되는 지금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란의 공습으로 숨졌고 지금 그 장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다리를 잇는 철도와 다리 그 자체도 파손했다. 이게 제정신이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났어요. 14명 정도가 숨졌다고 하는데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공격으로요. 특히 이제 부세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 그 표적이 공격을 받았다. 이 점을 이제 이란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계속 평화협정을 위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징벌적인 1단계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1단계 조치가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에 있는 미국 자산, 군 자산이죠. 보복 공격을 했다.
그리고 요르단,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에도 추가 공습을 했다라는 게 이란의 얘기고요. 계속 미국이 괴롭힘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미국이 아직도 배우지 못했네.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hit하면 우리는 그 hit을 get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미국도 공짜가 아니야. 이란을 때리면 우리도 반드시 보복을 해.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정한 그 조건 아래서만 열린다. 이게 지금 이란 얘기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 숫자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30척 수준, 요즘 며칠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그럼 일주일 전에 70척이었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루에 130척이었습니다. 계속 폭력이 순환되면서 분위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의 분위기도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란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이 최고 하이라이트죠.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에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인파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살해돼야지 돼 하는 그 협박성 팻말을 든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란과 미국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역에 걸쳐서 이틀째 밤샘 공습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지금 터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에 돌아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군기 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조금 전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해서 이란 지도부가 간절하게 합의하기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직접 들어보시자면요. We just hit them very hard, and I say we hit them 20 to 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타격을 했고 They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it was really 뭐 이틀 동안에 강하게 타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three boats, not two. 뭐 이란이 왜냐하면 세 척의 보트를 공격했기 때문에 They have very little left. 우리도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이란이 지금 가진 게 거의 A 없다.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 네, want to. 조금 전에 이란이 정말 대단히 그 협상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이란 지도부가 협상하기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협상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이쪽인지 저쪽인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세게 때려서 20대 1로 이란을 때렸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20번을 더 친다. 밤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하루 전에는 휴전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이 협상을 하자고 하면 본인도 협상하고 싶은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지금 이 그림을 조금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코노미스트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코노미스트가 항상 기사를 낼 때 사진 딱 하나만 씁니다. 그리고 사진에 막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번 이 기사에는 사진을 한 대여섯 장을 썼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진이거든요. 하메네이 장례식이잖아요. 추모하는 그 사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휴전 끝났어. 파기 선언. 이게 진심인가? 허세인가? 이란의 극단적인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휴전 끝났어 라고 파기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시아파 성직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전통적인 의식이라기보다 이 장례식은 권력 과시고 미국과 또 다른 대결을 추구하는 승리 퍼레이드에 가깝다. 이란의 현지를 취재를 해서 내놓는 얘기입니다. 엿새 동안 이란 사람들은 미국이 죽어야지 된다. Death to America를 외쳤고 붉은 복수하는 그런 기가 군중 위로 펄럭였고 여기 지금 붉은 기가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돌을 던지고 트럼프 대통령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짜 허수아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사흘째, 나흘째에 미국과 이란의 서로의 공격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유조선 세척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려고 한 듯도 보이는데 그럼 성공한 것 같다. 그거 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휴전은 끝났어. 더 세게 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일 수출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것 있었죠? 그것조차도 이제 다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해오던 이란의 지도부를 쓰레기라고. 스컴이 뭔 줄 아세요? 쓰레기예요. 그들과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치겠다고 했고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은 끝났어요 하는 발언은 허세일 수 있습니다. 며칠 있다 보면 압니다. 지금 9일이거든요. 며칠도 아니네요. 내일 모레 토요일에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담을 열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예정이 됐었던 거죠. 근데 양측 모두 호전적이긴 하지만 또 할 것은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완전히 휴전이 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외교보다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치게 만들고 지쳐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치고 좌절하고 화가 나서 쳐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란의 지도부는 지금 이란이 굉장히 강경하게 보이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 너무 열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습에 대해서 그대로 이란도 바레인, 쿠웨이트, 미국의 군사 거점을, 군사 자산을 계속 보복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 거기에 따라서 이란이 하면 또 하고 하는 거고, 자, 이란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 장례식 추도 분위기. 이번 장례식은 이란을 통치하는 새로운 권력 구도로서 일부 이란 사람들이 제2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900 이슬람 공화국의 창시자 호메이니 장례식이 호메이니가 79년도에 이슬람 공화국 일기를 만들어서 89년도에 숨져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땐 이렇게 대규모로 엿새째 막 몇만 명이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테란 쪽으로. 이런 일이 아니고 사흘 만에 아주 하얀 단순한 수위에 이렇게 싸서 급히 매장을 했는데 지금 이 하메네이 장례식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준비한 기간이 126일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란에서는 정치극장일 수도 있죠. 엿새 동안 굉장히 긴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시신이 머물고 여기에 그것도 옆에는 한 살배기였던가요? 손녀딸도 딱 이렇게 안치를 해서 5군데 도시 그리고 국가도 이라크가 시아파가 강한 곳이니까 이라크 얘도 쫙 돌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지금 장례식은 무게중심이 이동한 건데 무게중심이 어디로요? 오히려 성직자보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로 혁명수비대들이 장례식에서 보면 핵심적인 자리 다 차지했고요. 이란 국기가 무대를 지배했고 관을 덮었습니다.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이란을 이끌었어요. 그 성직자 기구의 상징인 검은 터번은 구석에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뒀습니다. 지금 권력을 승계한 지 100일 넘었네요. 숨진 하메네이의 아들인 하메네이,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여전히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설령 나타난다 할지라도 별 힘이 없다. 말하자면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꽉 쥐고 있고 심지어 숨진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허수아비에 불과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메네이의 추도식 같은 데 지금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란의 신정 정치에서부터 군부가 지배를 하는 야심찬 군부는요.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북한이 미제국주의, 저기를 우리가 없애려면 저기를 향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가야지 돼 하듯이 이란이 지금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제약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메네이 시절에도 그 성직자의 영향력에 도전을 했었던 사람들 다 뒤로 빠졌어요. 좀 온건한 서방 세계와 협상을 해야지 돼. 무슨 뭐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무슨 뭐 하산 로하니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아주 행렬에서 철저히 배제를 했습니다. 장군들이 다 지금 정권, 패권 이런 것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뭐 국민들은 뭐 장례식장 이런 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그 갈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막 교통편 같은 것도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교통편 같은 거 엄청나게 잘 해놨고 무료로 숙식을 다 제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뭔가 충성심도 보여야지 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는 여기서 사람들은 외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우리가 어쨌든 격퇴를 했다. 내가 신권 정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권 정치를 포함한 것이 이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성공했어.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자부심과 존경심, 어느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든 그런 것들이 지금 거대한 인파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원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미국 대통령도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더니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이웃국가 괴롭히는 거 계속 지금 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공격하면 그대로 미국의 군기지를 받아들였다 해서 그 국가들의 미군 자산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요. 해서 걸프 지역의 사람들은, 걸프 지역의 뭐 왕족들, 그곳의 지도자들은 이란에 의해서 지금 움츠려들고 있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는 이란의 그 결의에 움츠려들고 있고, 이게 제국주의적인 그 페르시아 야망을 다시 이란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다시 움츠리고 있구나 하고 엄청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뭉치게 도와줬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동원된 인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원된 인력만으로 이렇게 다 인파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 보면은 이란의 이 혁명수비대 장군들을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기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존재하죠. 군사적인 현실. 미국도 지금 뭐 국방부에 돈이 없다고 하고 탄알이 없다고 하고 하지만 이란이 더 어렵겠죠. 미국의 최근에 공습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란이 너무 많은 것이 파괴가 됐고 이걸 더 견딜 수 있는가. 물론 값싼 드론으로 걸프 지역 이런 데에 미국의 그 군사 자산을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란 작전이나 피해는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은 미국이 아무리 공습을 해도 전쟁을 계속할 거야, 협상을 계속할 거야. 결론을 못 내린 것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루 이 말했다, 하루 저 말했다, 왔다 갔다 와블리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고, 이란도 어쨌든 군사적으로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리고 걸프 지역에서는 미국이 좀 어떻게 조금 더 이란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지금 미국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온 사진을 보면, 그쪽들 사진을 보면 여성들이 더 많이 뭉치잖아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란 남성들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는 있는데 이란도 곤란한 것이 군사적인 문제 이외에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엉엉 슬퍼서 울고 하는 이 시기가 지나면 장래 인파가 다 흩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이란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물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밀수 같은 것을 해서 자신들이 지낼 여러 가지는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김정은의 정권과 똑같이. 그렇지만 지금 이란 사람들의 약 40%는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중산층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건 양쪽이에요.
이란 신권, 그 권한에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미국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미국과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도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이 초토화됐잖아요. 이걸 미국에서는 가진 게 없어.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가진 게 없어 하면 이란 사람들은 이란 정권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다 다리를 부쉈어요? 이제 다닐 때 보면 철로도 다 무너졌어요.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이란의 신권 정권도 비난을 하겠지만 직접 쏘아서 그것을 무너뜨린 건 신권 정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백만 명의 실직한 사람들 이란만 비난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란 사람들은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경제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도 본인들의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강하니까 혁명 수비대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이란 국민들을 먹여 살릴 것은 없잖아요. 국가 재건은 허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이 허세를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쳐? 우리 굽히지 않아. 우리 폴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국민들이 적어도 이거는 안 되겠다. 또 뒤집어 보자 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경제적인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란이 먼저 굴복하느냐, 미국이 먼저 굴복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란 사람들을 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유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더 많이 버틸 수 있는가?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더 많이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력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란이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이란 편이라는 거죠.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까지 지금 7월이니까 7, 8, 9, 10,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4개월보다는 더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또 전쟁을 한다면 중간선거에서 어차피 질 걸 저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불리예요. 지금 이란과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결정을 했다가도 그 다음에 또 이란이 뭐를 하면 획 토라져서 마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정정치 시즌2. 네, 시즌2가 더 지금 강해진 상태에서 시즌1의 마지막보다 강해진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게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게 한마디로 와블리, 왔다 갔다 하는, 미국에서 정치에서 와블리하다 하면 정말 사실은 그 와블리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에게는 좀 치욕인 거죠. 장례식 때 인파들 정말 많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자, 7월에도 계속되는군요. 계속되고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와블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사이에 민주당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악재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타르에서 선물한 그 에어포스 1을 타지 말라고 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어포스 1 대신에 올드 1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왜냐하면 이란발 잠재적인 위협, 이게 또 특별히 뭐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밀 경호국에서는 경호국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 본인들의 책임이니까 만일의 사태, 만만 1111의 사태에 다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준 에어포스 1 안 탔다는 거. 그럼 이건 뭘 얘기해요? 그거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형이 그렇게 미국이 부자인데 말이야 그런 걸 누가 타고 다녀 하지만 그게 지금 신형보다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제도 또 그러니까 허세가 많아요. 허세와 허영이 너무 많은 대통령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 장병 여러분 들어주세요. 듣고 계십니까? 혹시 한국말을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 군 장병들이 이 군용기를 보는 걸 너무 보기를 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요? 영국의 뭐 홀리웰로라는 곳에 있는 미군 기지, 뭐 밀든 홀이라는 곳에 뭐 이렇게 들러서 그 신형기로 마지막에 탔는데 장병의 기지에 이 밀튼 홀 기지에 전 장병이 요청을 했대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전 장병이 그거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겠어요? 그 어린 아이도 알아듣지 않을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전 장병의 요청. 뭐 장병의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할지라도 전 장병의 요청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 훌륭한 장병들에게 교체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가 두고 나는 거기서 올드 원을 타고 왔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에서 드러난 것은 비밀 경호국이 이거 안전하지 않다 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에어포스 원이 카타르에서 보잉 7478 상업용이었잖아요, 원래. 이걸 한 회사가 10개월 만에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공중에서 급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일부 군사 개조 같은 것이 제외됐거든요. 구형보다 18피트가 커요. 18피트면은 뭐 한 5m, 거의 6m 정도 되네요. 6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구형 공군 전용기는 에어포스 1은 완전히 검증된 거죠. 방어 스위트 같은 거, 대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딱 할 수 있는 거. 그게 완전히 검증에 된 건데 신형은 그게 없어요. 그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뭐 4억 달러짜리 이걸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서 완벽하게 카타르도 다른 뭐 중국과의 거래 이런 것도 있고 중동의 국가니까 그런 나라에서 주는 걸 어떻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대통령 전용기로 쓰는가? 그럼 일단 대통령이 받기로 해서 전용기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지 된다. 이러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10개월 만에 완성을 해서 하니까 아니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해외에 간 것은 미국의 어디 다른 곳에 한번 타고 갔고 처음 타고 가서 중간에 바꿔 탈 거잖아요. 이거 보면은요. 완전히 구형은 그 VC 25A는 대공 미사일 교란 이런 거 완전히 여기서 다 작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핵전쟁 대비도 되고 공중 급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전시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럴 때 막 거기가 본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상황실 같은 거 다 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타르에서 선물 받아서 10개월 동안에 급조한 건 아무것도 지금 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형은 깡통이에요. 대통령 전용기로서는. 방어 능력이 없으면 깡통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그 대통령 전용기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보안 문제가 아니에요. 군 장병들이 전원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군 장병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기지에 내려서 구형으로 갈아타고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또 슬쩍 우리가 상대하는 쓰레기들 때문에 기자들의 비행이 위험하다. 기자들도 타잖아요, 거기에. 그 수행 기자들.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별거 아닌 거 아니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뭐 선물 받은 것으로 그 전용기를 대체한다는 거.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하는 일마다 꼼꼼하게 완벽하게 철저한 게 없어요. 대통령 전용기조차도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됐다 말씀드리고요. (48인치) 이상으로 보인대요 하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것은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가서 재본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보도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건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급조한 뭐 상업기를 개조한 이 대통령 전용기의 핵심 그 자체가 그런 것이 그 자체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늘 보스턴 글로브의 탑 뉴스를 보면 이게 미국 국내에서 탑 뉴스입니다. 참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 사람이요. 이제 사진 어쩜 이렇게 잘 찍었어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레이엄 플래트너라는 메인주의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수잔 콜린스라는 5선 의원, 여기를 지금 이겨야지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ust win in state예요. 그리고 수잔 콜린스는 마침 굉장히 5선 의원이긴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이길 것이다 했는데 뭐 여러 번 여러 이슈, 문신 이슈, 여성 이슈 나오다가 결국은 전 여자친구가 내가 무슨 뭐 강간을 당할 뻔했어요, 당했어요. 콘돔을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군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 이게 후보 사퇴한다는 얘기죠. 이 무브먼트가 계속되려면 이 무브먼트라고 얘기하는 건 수잔 콜린스를 떨어뜨리고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 여성 엑스 걸프렌드죠. 걸프렌드가 주장했던 뭐 강간이었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1분 동안 사퇴 영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퇴하는 것을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석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기 때문에 나는 물러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조차도 사퇴해야 된다. 이 정도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이 정도면 사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퇴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물론 전국적인 인지도는 없어요. 전에 주의 상원의원이라든가 양조장 주인이라든가 이 그레이엄 플래트너는 양식을 하는 사람이었고 군 해병대 출신이었고요. 전 뭐 의회 보좌관이라든가 추가 후보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이 플래트너가 누구를 후보로 하지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대요. 아니 누가 영향력이 행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오면 노땡큐 하겠죠. 노땡큐 했을 겁니다. 아예 일부는 거부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민주당에게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네요. 물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죠. 왜 저런 사람을 계속 지지했지? 로카나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도 지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잔 콜린스를 물찌를 것 같다 하는 기운이 많았으니까요. 이런 일들, 스캔들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는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86%였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난 뒤에는 53% 정도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기회가 된다. 이 사람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이 시점부터 계속 플래트너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인지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기회다. 그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는 수잔 콜린스 의원과 누가 붙어도 수잔 콜린스가 위태로울 수 있다. 차라리 깨끗한 후보를 세워서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후보 이 캠페인을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수잔 콜린스 의원은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본인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5선 의원인데 공화당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비호감도가 높은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는 왜 싫어하냐면 수잔 콜린스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빅 뷰티풀 빌도 반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안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공화당에서는 뭐 공화당도 아니야.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때 민주당에 가깝게 오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또 트럼프 편을 들어요. 그래서 기만적인 중도파야, 저 사람은. 메인주의 성격에, 물론 정치인이 그 주의 성격에 맞춰서 해야지 되죠. 메인주의 어부도 많고, 그러니까 어부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해병대 출신의 플래트너 같은 터프한 사람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자 문제가 조금 있었고, 문신 문제도 있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이런 문제도 있었고 했지만 본인이 어떤 것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다시는 안 그러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메인주 사람들은 또 화끈하게 그를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주의 성격상 이 수잔 콜린스도 때로는 민주당 사람도 포용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5선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다 싫다예요.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왜 저 사람 기만적인 중도파야? 라고 하냐면은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인준의 찬성표를 던졌잖아.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다 비호감도가 수잔 콜린스 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플래트너가 사임한 이후에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요, 이런 때는 긴급 전당대회를 엽니다. 전당대회를 열어서 7월 27일 이전에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는 거니까 이거 팝업이네요, 완전히. 팝업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대의원들이 있잖아요. 뭐 카운티 위원회가 선정한 사람들, 주에서 선정한 사람들, 그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겠죠. 그래서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후보들이 그 전당대회에서 내가 돼야지 됩니다, 왜 돼야지 됩니다 하는 걸 보면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들어와서 세계도 흔들리고 미국도 흔들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뭐 30몇 %는 좋아하지만 나머지는 지금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안타까운 방법이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를 그냥 슬쩍 대통령 후보로 얹었을 때, 그때의 안타까움이 저는 너무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도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시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게 무슨 주의원이에요? 연방 상원의원 선거예요. 그런데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결정 잘한 거죠. 민주당에서 압박을 했으니까 플래티너 후보가 사퇴를 했을 테고,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선거할 때 기간도 너무 없고, 이거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같은 팀이니까, 바이든 그 대통령과 같은 팀이었으니까, 팀이었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그대로 인수받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냥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에서 다 카멜라 해리스를 받아들여 버렸고, 바이든 대통령이 딱 저 사람을 해라 하니까. 그래서 오바마처럼 기다리고 누군가가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걸 보고해야 돼 했던 사람들은 정말 못 기다리다가 못 쳐다본 격이 됐잖아요. 할 수 없이. 그때의 그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이런 중진 의원들이 당신 사퇴를 하는 게 민주당에게 좋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플래티너 싫어해요. 당연히 의석 자체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수잔 콜린스 의원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1월 6일 의사당 공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사면은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다 반대한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수잔 콜린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수잔 콜린스는 비난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메인주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래티너도 얼마 전까지 막 비난하더니 또 비난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민주당 이 플래티너, 그레이엄 플래티너, 여기 성 의혹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말을 믿을지 말지, 그거 큰 문제입니다. 많은 그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짓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플래티너가 곤경에 처했다라고 얘기했고,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라고 한 플래티너 후보는 그 후보 자리를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랬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동병상련입니까? 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러나 그게 이제 성폭력으로, 뭐 주마다 다 쓰는 단어도 다르고, 그 폭력이냐 폭행이냐 강간이냐 여기에 따른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로 이제 $500만 이제 그 뒤에 명예훼손도 했다 해서 배상해라 하는 판결을 맨하탄 연방법원이 빨리 배상하라고, 배상금 지급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인데요. 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배상 판결 받고 나서 질질 끌었잖아요. 돈 안 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돈 줄 때는 안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주 이게. 그래서 계속 지연시켰는데 이제는 연방 대법원이,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우리 그 상고 안 받는다, 이런 것까지 해주겠어요. 연방 대법원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를 실어주는 것에 마음이 간 그 연방 대법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까지 뒤처리를 해줘야 돼요. 연방대법관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라고 했었던 개인 변호사도 마이클 코엔 변호사급이 아니죠. 급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설명 없이 우리 이거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연방대법원이 항소 기각했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을 내야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이 모든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민주당의 플래트너 연방상원 후보에게도 여성이 뭐 강간 뭐 이런 혐의를 제기하니까 그 여성들 말 다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맞서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배상금 지급하라는 이 판결 강제 집행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진 캐롤은 돈 받아서 좋네. 나 돈 벌었어. 이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에 돈을 쓰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에 돈을 쓰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잖아요. 뭐겠어요? 본인처럼 트럼프에 의해서 뭐 피해를 받은 뭐 그런 여성들을 위한 어떤 것이라든가 뭐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에 쓰겠다는 게 이제 이 이진 캐롤의 얘기입니다. 자, 이란 정권도 싫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말 반인류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출생증명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제 그 재심 청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그 부모가 불법 체류자였건 아니었건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속지주의 자체로 수정헌법 14조 자체로 미국 시민이다 하는 판결이었잖아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벌써 이게. 그랬는데 대법원의 규칙상 이제 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졌어요. 졌으면 25일 안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확정 판결이었으니까 확정 판결이 재심리가 된 것은 60년 전이랍니다. 지난 60년 동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는데 재심된 케이스는 없대요. 이번 케이스도 뭐 연방 대법원이 재심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재심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곧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건데 그리고 나서 판결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으로 이 출생시민권 폐지는 계속 추진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임신 말기의 여성은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쫙 이제 그 법무부에서 그 관련 뭐 공지사항 같은 것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1868년 수정헌법 14조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이제 그 시민권 주는 거 이것을 이제 지지를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판결로서 이 같은 것을 뒷받침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 아무튼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데 끝까지 해봐도 소용없는 해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 내용은요. 사실은 굉장히 제목 보면 재미없어요. 딱딱해요. 그러나 내용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가 이게 지금 전환 중이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깊숙이 공격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이 가만히 뭐 눈 뜨고 봐주고 있네? 살짝 눈 감아주고 있네? 이걸 지금 보도를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아유 이게 아니라 제가 저 사진을 무서워하나 봐요. 좀 의미 있게 생각하나 봐요. 자꾸만 그쪽으로 손이 가네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로 패트리어트 제작 허가를 받았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허가해 준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아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큰 그 이득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노스에서 발행된 머큐리 뉴스는 나토가 어그리했다. on some issue에서. 이 some issue라는 게 미국을 제외한 스웨덴이나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중요한 그 무기를 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역시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올해와 내년에 어떠한 지원금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는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굉장히 이제 뭐 칭찬을 하면서 젤렌스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폴리티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막 동맹을 비난을 하고 막 불만 목록을 쭉 냈잖아요. 뭐 그린란드를 뭐 덴마크가 아닌 뭐 미국이 뭐 컨트롤을 해야지 돼라든가 아니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이거 협조를 하지 않아서 스페인이 최악이야. 막 스페인에 대해서 무역 관계 끊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것을 내줬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요. 또 마지막에는 또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단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이 동맹국을 비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했죠? 대단한 러브가 있었대요.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tremendous한 러브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앙카라에서 열린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런 것에 아주 마스터 클래스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았죠. 이란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인데요. 나토가 살아남았다, 생존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회담, 트럼프 대 나토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회담에서 살아남으로써 동맹국들이 안도했고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웃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보면 인생사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매장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토를 모욕하려고 앵카라에 갔습니다. 이 앙카라에서 열린 연례 정상회의에 나타나서 그린란드 얘기를 했죠. 이란 전쟁 때문에 동맹국 비난했죠. 그런데 회의가 끝날 무렵엔 정말 대단한 사랑, tremendous love가 넘친다 하면서 입장을 바꾸긴 했습니다. 나토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 하고 막 떨었잖아요. 우려가 컸죠. 그런데 화기애애한 말로라도 그 결말은 안도감을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집단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있죠. 헌법 5조.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우리 모든 나라가 공격받은 것처럼 나토가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토가 이렇게 해서 군대를 파견한 건 미국이 유일했어요. 9.11 공격 사건 이후에. 그래도 많은 유럽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도 많이 당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애정 표현. 이 나토 헌장 5호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가정폭력 남편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애정 표현이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사랑처럼 느꼈다. 막 때려놓고는 사랑 하나 주고 그러면 또 우리 사랑하나? 근데 나토는 더 이상 그런 폭력을 받는 아내가 착각하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 기사의 포커스입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위기가 반드시 온다 선언을 합니다. 유럽의 당국자 한 명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코노미스트의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러시아의 어떠한 억제력 같은 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 해도 좋다고 허가증을 줬으니까 근데 그만큼 순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최전선 병력, 나토 중원 병력 이미 많이 줄였잖아요. 6개월 뒤에 검토하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국방장관 피덱세스는 완전히 뭐 줄여야지 된다? 전면 철수를 원했어요. 그나마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그걸 막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과 지금 완전히 휴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유럽에서는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충돌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걸 안 지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 저 말 바꿔가면서. 그럼에도 충돌이 피해질 때마다 유럽이 좋은 건 우리가 스스로 방위할 시간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 주도를 해서 12개국 500억 달러 규모의 유럽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류해온 것, 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피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하자는 거예요. 독일은 별도로 미국과 토마호크 도입하는 계약 맺었습니다. 유럽이요, 공중에서 급유가 가능한 그런 뭐 비행기라든가 장거리 드론 등이라든가 이런 뭔가 미국과의 공백을 지금 메우려고 하는 일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왜 유럽과 이렇게 계약 같은 거 하고 방위 산업 같은 거 함께 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설득을 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도미노로 이렇게 러시아가 계속 서쪽으로 오니까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막아내고 후방 깊숙이까지 가하는 거, 시간 벌어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지금 승자 중에 한 명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패가 없어, 카드가 없어 하고 백악관에서 쫓겨냈잖아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악관에서부터 쫓겨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백악관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거 여러분도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 생산하는 그 면허를 줬잖아요. 이거 물론 이게 성사돼도 몇 년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 여기까지 원거리 타격하는 것도 사실상 묵인했잖아요. 묵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계산이 있는 거죠. 확전은 확전이지만 러시아를 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확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젤렌스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판단으로는 지금은 푸틴이 아니라 젤렌스키가 이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항상 이기는 편에 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재밌다는 거예요. 뉴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스럽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도 또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화 한 통 걸면은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클렘린 쪽으로 또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독재자를 좋아하는 것. 젤렌스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다른 승자는 나토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입니다. 터키는요, 트럼프가 그냥 와주기만 해도 좋겠어. 우리 땅에서 하는데 오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앙카라에서 하지 않았으면, 터키에서 하지 않았으면 나 안 갔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터키도 러시아의 무기를 사기 때문에 금지해 놨었던 미국 무기 사는 거 풀어줬고요. 물론 의회가 이것을 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터키가 러시아 무기를 안 산다는 확증이 있은 뒤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에르도안에게는 큰 힘이 된 거잖아요. F-35 이거 다시 사갈 수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터키에 대해서 러시아 무기 산다고 제재해 놨던 거 이것도 이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터키의 에르도안과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지금 아주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이 동맹국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했어요. 나토 국가들은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저렇게 했어도 뭐 5조에도 선언을 했고 이 정도면은 좋아. 우크라이나도 뭐 계속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 성공을 했어요. 성과를 냈지만 이 동맹국들은 이런 일을 또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요. 나토 정상회의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우리 2년에 한 번 하면 어때? 트럼프 대통령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어린아이들처럼 무슨 뭐를 작성을 하고 차트를 작성할 때도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박이로 금색 글로 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2번 더 해야 돼. 그냥 한 번만 더 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는 횟수를 줄여야지만 가족 파탄 횟수도 줄어든다. 말하자면 가정폭력으로 때려놓고 또 얼레주고 하는
이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지도자로서의 그 판단의 어떠한 덕목은 판결은 끝났는데 이미 뭐 오래전에 끝났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이득을 본인 걸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르도안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뭐 독재자였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젤렌스키의 경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백악관에서 쫓겨나면서도 쫓겨난 뒤에 어떻게 해서 다시 찾아왔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푸틴이 다 차지할 것 같은데 돈바스도 그냥 이쯤에서 군인들 사상 계속하면서 그거 뭐야 그러지 말고 이만 멈추지 했을 때 젤렌스키가 멈췄어요? 안 멈췄잖아요. 그 당시에는 젤렌스키 야 대통령 자리에서 금방 물러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멈췄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의 그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에르도안과 같은 가까워서 이득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지 않은 일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뭔가가 나온다. 자, 오늘의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FIFA의 경기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어디입니까? 1시네요. 프랑스와 모로코. 야, 모로코가 강해요. 사람들이 모로코 강한 것을 인식을 많이 안 해서 그렇기도. 이 매치가 참 묘하네요. 저에게는. 프랑스와 모로코.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국기 이 사진을 쫙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프랑스에 모로코 선수들도 많고 프랑스가 정말 그 식민지 이런 그 역사 그 프랑스와 모로코의 그 역사 그 관련들도 있고 해서 모로코 출신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많이 또 뛰고 있기도 하고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오늘 1시에 있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